자, 췌장암을 유발하는 음식, 액상과당, 튀긴 음식, 초가공식품, 정제탄수화물, 아보카도, 김밥?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분 정도 대략 해서 영상 올리면 뭐 조회수 50만 뭐 이렇게 나오는 영상이 유튜브에만 수십 개입니다. 수십 개. 똑같습니다. 내용 완전히 똑같습니다. 정제탄수화물 나쁘죠. 초가공식품 나쁘죠. 뭐 튀김 나쁘죠. 근데 소위 말해서 이거는 기전적인 추측 내지는 뭐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말 제 스타일 아시죠? 현대의학이 밝혀낸 정말 진짜 먹으면 췌장암이 확실히 걸리는 음식이 뭔지 오늘 그 정답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운동한 넷가스 닥터입니다. 자, 음식을 네가 먹고 암이 걸리는지 한번 실험해봐라. 이런 실험이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관찰 연구 세 가지를 볼 수밖에 없는데, 현재를 보는 게 있고 과거를 보는 게 있고 미래를 보는 관찰 연구가 또 있어요. 가장 정확한 거는 코호트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강한 집단을 모아놓고 그분들을 쭉 그룹을 이탈하지 않게 이렇게 잘 모아가지고 이렇게 뭐 먹은지 중간중간 체크를 하면서 나중에 관찰을 해가지고 췌장에 걸린 사람 안 걸린 사람 뭐 먹은지 보는 게 가장 정확하긴 해요. 이게 가장 정확한데 이것도 함정이 있습니다. 이게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췌장암은 뭘 먹고 그 암이 걸리는 게 10년 걸립니다. 뭐 췌장암뿐만 아니고 모든 암이 10년 정도의 잠복기를 가집니다. 그래서 코호트도 10년이 안 된 거는 역시 또 역인과관계의 함정이 있어요. 결국은 뭐냐? 10년 이상 본 코호트가 가장 정확하다는 거죠. 이제 요 코호트를 또 메타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요게 훨씬 더 정확하고, 이왕이면 이게 10년 이상 된 코호트만 모아가지고 메타 분석하면 이게 가장 최고 등급, 거의 이거는 맞다, 확실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런 정보를 아시고, 근데 이거를 여러 논문 뒤질 필요도 없이 딱 하나의 논문으로 이미 다 정리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2022년에 밀라노 대학에서 우산 리뷰를 한 게 있어요. 과일 예방하는 것 같고 중간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귤류 예방하는 것 같고 약간 낮은 근거를 가지고 있고요. 야채 예방하는 것 같고 높은 근거를 가지고 있고, 십자학과 채소 예방하는 것 같고 약간 낮은 근거, 적색류, 이게 오늘의 어떤 메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적색류 좀 다양하죠. 중립이라고 하는 거는 근거가 좀 낮고, 제일 근거 높은 논문은 유발하는 걸로 나옵니다. 2012년 메타 분석이에요. 이거 하나가 지금 논문이 아니고 이거 하나하나가 메타 분석입니다. 지금 5개의 사례대 연구, 6개의 코호트 연구를 넣어서 11개 메타 분석을 한 거예요. 거기서 적색류이 췌장암을 유발하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근거 등급이 높은 건데, 이것도 또 최근 연구에서 또 아니다라고 또 나온 게 있거든요. 그게 오늘의 메인 주제고 나중에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가공육은 약간 유발하는 것 같고 약간 낮은 근거가 있고요. 닭고기 중립인 것 같고 계란 중립인 것 같고 생선 중립인 것 같습니다. 통곡물 예방하는 것 같고 약간 낮은 근거가 있고, 감자 유발하는 것 같고 약간 낮은 근거가 있습니다. 견과류 예방하는 것 같고 약간 낮은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견과류, 통곡물, 십자학과 채소가 예방하는 거는 제가 이미 지난 시간에 영상 한 편으로 다 말씀드렸고 이건 아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채소와 과일이 예방하는 것 같고 근거가 높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최근 연구를 보면 또 그게 아니라고 나왔고, 이거는 제가 봐도 확실히 좀 애매해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채소와 과일 자체라기보다 좀 채소와 과일 많이 먹는 채식 위주의 뭐 지중해 식단이나 대식 식단이나 이런 것들이 췌장암을 예방한 거지, 채소 자체, 과일 자체, 얘는 최근 연구를 보면 중립인 것 같다는 거죠. 저도 그게 맞아 보입니다. 자, 말이 길었는데 음식 하나씩 이제 볼게요. 제일 먼저 술부터 볼게요. 술이 정말 확실하냐, 정말 진짜 췌장암 일으키는 게 맞냐. 자, 2025년 국제다기관협력체 DCPP에서 무려 아시아, 호주, 유럽, 북미 30개 전형적 코호트 250만 명을 음주와 췌장암 연구를 받고 총 10,000분의 췌장암이 생겼습니다. 이 정도면 뭐 확실하겠죠. 여기서 결과는 하루 2잔부터 췌장암을 유발하는 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루 한 잔은 세이브라는 거죠. 다만 여자분들은 하루에 한두 잔부터 췌장암 발생률이 올라갔고, 남자분들은 하루에 두세 잔부터 췌장암 발병 위험이 의미 있게 높았어요. 폭음. 자, 폭음이 얼마냐? 하루에 5잔 이상입니다. 우리나라 치면 소주 한 병. 매일 소주 한 병씩 마시면 매우 높은 위험, 명확한 위험. 사실 매일 소주 한 병 마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이분들은 잘 들으세요. 췌장암이 명백히 발생하고 매우 높은 위험입니다. 매일 소주 한 병씩 드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술 하루에 한 잔 이하로 줄이셔야 됩니다. 췌장암 걸립니다. 하지만
일반 분들은 하루에 한 잔 먹어도 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당연한 겁니다. 췌장암만 병이 아닙니다. 심혈관 질환, 간암, 치매, 다른 병들도 0잔이 가장 건강하고 하루 한 잔부터 이런 모든 질환들의 유병률이 올라가는 것이 입증이 돼 있기 때문에 술은 한 잔도 안 먹는 것이 맞습니다. 맞긴 하지만 냉정하게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췌장암만 보면 술은 한 잔까지 세비고 2잔부터 위험도가 올라가긴 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정제탄수화물. 자, 2007년에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사례 대조 연구죠. 그러니까 조금 증거도이 낮은, 여기서 정제곡물은 위험도와 관련이 없었습니다. 정제탄수화물은 췌장암을 유발하지 않아서 중립이었다는 거죠. 자, 사례 대조 연구 아니냐. 메타 분석에 대한 체계적 검토, 거의 우산 리뷰급이죠. 여기서 보니까 정제탄수화물은 논문이 너무 적다,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반면에 통곡물은 명확하게 예방되는 것 같다, 메타 분석에서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탄수화물 전부 정리하면 통곡물은 예방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중간 정도의 근거로 보시면 됩니다. 통곡물은 거의 예방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정제탄수화물은 관련이 없는 걸로 나왔지만 확신도는 낮습니다. 연구가 너무 부족해요. 쌀밥, 백미 있어요. 쌀밥도 연구가 있었습니다. 백미는 증거 수준은 낮지만 아마도 관련이 없는, 중립인 것 같다. 도넛하고 가공 시리얼이 유발하는 걸로 나오긴 했는데 이게 근거가 매우 낮습니다. 근데 이거는 딱 봐도 도넛하고 가공 시리얼, 정제 곡물이라기보다 설탕이 발려져 있잖아요. 이건 아마 첨가당의 영향이 있는 것 같고, 물론 이제 더 연구가 돼봐야겠지만. 그 다음에 오늘의 주인공, 제가 처음부터 조사하려고 마음먹었던 김밥, 논문이 없었어요. 당연히 없겠죠. 우리나라에서만 먹는 거니까. 그래서 일본에 초밥 연구는 없냐? 초밥도 없었습니다. 흰빵, 국수, 면, 떡볶이 다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냥 논문이. 알 수가 없고, 초밥 나온 김에 제가 생선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초밥은 일단 연구 자체가 없고요. 그 위에 올려 있는 날 생선, 회는 한 개의 사례대조 연구가 있었고 보호하는 것 같다. 근거 수준은 낮죠. 약간 좋은 것 같다. 익힌 생선, 여기서 익힌 생선 튀김을 제외한 구이나 찜이나 찌개나 국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익힌 생선은 메타 분석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호하는 것 같고 약간 높은 근거, 그러니까 좋은 거 같다는 거죠. 다만 튀긴 생선은 중립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같은 익힌 방식이라도 확실히 구이나 찜보다는 튀김이 더 위험하다는 거죠. 이게 보호 효과가 사라진 거니까. 어쨌든 뭐든 전체 생선, 총 생선하고는 췌장암은 무관했고, 이거는 증거 등급이 높은, 굉장히 확실히 맞는 것 같은 생선은 중립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생선별로 줄을 세우면 췌장암 입장에서만 보면 가장 좋은 거는 날생선하고 튀김을 제외한 익힌 생선입니다. 그러니까 구이찜, 찌개 같은 거, 이거 두 개가 가장 췌장암에 좋다, 아마도 예방하는 것 같다. 그 다음에 튀김은 중립인 것 같다. 튀긴 생선이 그 다음이고, 이거보다 더 위험한 게 염장 생선, 젓갈이나 엔초비 같은 거, 얘들은 약간 높이는 것 같다, 췌장암을. 가장 위험한 생선은 민물회입니다. 이건 기생충 때문에 단간암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췌장암도 연관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췌장암을 떠나서 민물회는 드시면 안 됩니다.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어쨌든 생선 티어로 보면 그렇게 줄을 세울 수 있다는 거고, 전체 생선 다 합치면 그냥 중립이 맞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첨가당, 단순당. 2022년 텍사스 사우스웨스턴 의과대학에서 체계적 검토를 한 게 있어요. 자, 거기 보시면 여기 이 논문들이 이제 코호트 연구 이렇게 나오죠. 메타 분석도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연구를 체계적 검토를 해보니까 여기서 보면은 과당만큼은 거의 확실해 보여요. 일관적으로 좀 일으키는 걸로 나오는 게 과당이라는 거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근데 설탕은 대부분 아닌 걸로 나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왜 췌장암의 설탕과 과당이 결과가 다르게 나오냐? 설탕이 뭐냐? 설탕은 과당하고 포도당 붙어있는 이당류입니다. 근데 과당은 그냥 단당류인데, 이게 저도 몰랐는데 액상과당이라는 게, 저는 과당 순수 원액인 줄 알았는데 포도당이 들어가 있어도 액상과당이라고 부를 수 있더라고요. 식품법이 그렇게 돼 있고, 특히 기타 과당 이런 거 다 그냥 포도당 들어있고 과당 들어있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쨌든 과당이 분해된 상태로 들어있는 게 액상과당입니다. 포도당도 들어있고. 근데 설탕은 정말 진짜 조금이라도 이당류도 엄청나게 당이 빨리 오르지만 그게 분해되는 약간의 텀이 있다는 거죠. 정말 무지막지하게 빠르지만 얘보다는 완만하게 흡수된다는 거죠. 근데 설탕도 심하지만 과당보다는 낫다, 그 정도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과당은 정말 직방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암세포가 포도당을 원료로 쓴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췌장암은 과당을 주로 원료로 쓴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췌장암 세포에서 과당을 받아들이는 글루토파이브라는 문이 이 세포벽에 많이 발현된다고 합니다. 췌장암 세포는. 그리고 과당은 케토키소키나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면서, 얘는 브레이크 없는 열차라고 해야 될지 그렇게 쭉 대사가 되고, 거기다가 한술 더 뜨는 게 뭐냐면 이 과당이 핵산 합성에 또 쓰인다고요. 그래서 이게 종양을 엄청나게 성장시킨다고 합니다. 특히 췌장암에서. 그래서 과당은 췌장암을 유발하기도 하고
성장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췌장 입장에서 확실히 포도당보다 과당이 훨씬 안 좋다. 약간 이게 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방간도 포도당보다 과당이 훨씬 위험하죠. 그러니까 췌장도 간하고 유사한 대사를 좀 하는 것 같고, 거기에 한술 더 뜨는 게 뭐냐면 과당은 지방간을 잘 만듭니다. 같은 원리로 지방췌장도 잘 만들겠죠. 이 지방췌장도 당연히 췌장암의 위험 인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췌장암만큼은 과당이 압도적으로 안 좋다는 겁니다. 포도당이 좋다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설탕이 좋다는 얘기 아닙니다. 췌장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당이 더 안 좋다는 거고요. 그러면 과당을 우리는 어디서 제일 많이 먹고 있느냐? 볼 것도 없죠. 이거는 뭐 콜라죠. 콜라. 탄산음료 압도적입니다. 콜라 보시면 여기 액상과당 들어있죠. 확인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과일 주스, 뭐 이온 음료.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에너지 드링크, 뭐 비타민 음료, 자연강장제. 왜 안타깝냐? 우리가 약간 건강하려고 마시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비타민 음료 보면 기타 과당, 액상 과당하고 사실상 거의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내나 과당 액체로 녹여져 들어가 있고, 거기에 뭐 포도당 들어가 있고, 뭐 그냥 과당이라고 합니다. 이거 기타 과당도. 그 다음에 이제 자연강장제에도 이렇게 고과당도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라고 뭐 HFCS라고 뭐 있잖아요. 내나 과당입니다. 이것도 그냥 과당이 들어있는 겁니다. 게다가 좀 섬찟한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우리 사실 병문안 갈 때 제일 많이 사들고 가는 게 이거 두 개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췌장암 환자 병문안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췌장암 환자한테 비타민 음료를 췌장암 빨리 나으라고 사들고 가서 그 과당이 들어있는 비타민 음료를 선물을 하는 거죠. 이게 좀 섬찟하지 않습니까? 그거 다 환자분들 마시지도 못해요. 그 회식 놀면 제가 뭐 간호사 워드에서도 뭐 저한테 주고, 뭐 환자 보호자들도 저한테 주고 막 계속 줍니다. 뭐 제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막 진료실에 쌓아둘 정도로 병문안에 그냥 국룰 같은 게 이 비타민 음료하고 자연강장제인데, 여기에 과당이 엄청나게 들어있는데, 좀 뭐랄까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이런 좀 건강음료에는 과당을 안 넣었으면 좋겠다. 뭐 그렇다고 설탕을 넣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뭐 하다못해 뭐 감미료라도 과당은 좀 피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환자분들도 병문안을 갈 때 음료수를 국물로 사가지 말자, 물티슈 뭐 이런 거 좋습니다. 좀 그런 선물로 바꾸면 어떨까? 과당이 췌장암을 유발시키고 성장시킵니다. 씁쓸하죠. 자, 또 과당이 어디 들어있냐? 커피. 사실 이제 40대 이상의 단순당 기억업원 1위는 커피가 맞습니다. 근데 참 이게 제가 믹스커피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앞으로 영원히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믹스커피가 몸에 안 좋죠. 안 좋습니다. 제가 뭐 좋다고 그 영상 만든 거 아닙니다. 아닌데 설탕이 많지 않아요. 여기는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건강에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위험한 게 뭐냐, 칸, 뭐 티, 뭐 이런 캔 음료 등등 있잖아요. RTD 커피라고 하는데 레디 투 드링크죠. 바로 마실 수 있는 이런 캔, 병 커피 음료들, 얘들은 설탕 함량이 장난 아닙니다. 얘들 대부분 설탕이긴 하더라고요. 제가 또 조사해보니까. 하지만 과당이 들어있는 게 있을 수가 있고, 어쨌든 양이 장난 아니라는 거죠. 그러고 이거보다 더 문제가, 제일 확실한 위험이 우리 커피숍에서 이거 펌프 짜는 거, 또 라떼 뭐 이런 것들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거는 과당 시럽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아예 설탕이 낮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췌장암 시간이니까 과당이 더 안 좋습니다. 췌장암에는. 그러면 과당이 문제라면은 천연적으로 과당이 들어있는 과일은 어떤가? 과일 아까 근데 우산 리뷰에서 제가 예방한다고 소개해드린 게 있잖아요. 근데 최신 연구에서는 또 그건 또 아니긴 하더라고요. 2017년에 전형 연구에 대한 메타 분석을 보면은 과일도 연관이 없고 채소도 연관이 없고 췌장암에 둘 다 중립이라는 이런 연구가 또 있기 때문에, 과일은 아마도 최신 연구들을 보면 여러 가지 과일을 좀 풍성하게 먹는 좀 건강한 식단이 예방하는 거지, 과일 자체는 아마도 췌장암의 중립일 가능성이 많다. 어쨌든 뭐 유발하는 건 아니지만 예방하는 것도 조금 애매하다. 요게 최신 지견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당연히 콜라에 들어있는 과당하고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하고 다르죠. 양도 훨씬 작고, 우리가 이걸 뭐 빼내가지고 농축해서 만든 게 일종의 콜라 같은 거니까 그 안에 함량도 작고 또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유발하진 않는다. 과일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마도 중립일 것 같고요. 그러면 많은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충격을 안겨주었던 아보카도는 췌장암을 유발하냐? 물론 아보카도에 뭐 과당을 염두에 두고 그런 영상들에서 얘기한 건 아니고, 이제 불포화 지방, 어쨌든 이것도 기름진 과일이니까 지방이 많으니까 불포화 지방이라도 많이 먹으면 췌장암 걸린다, 이런 영상들이 뭐 수백 개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찾아봤는데 딱 아보카도하고 췌장암하고 정확하게 이거만 연구한 연구는 아쉽게도 없었고, 아보카도와 모든 암, 전체 암을 조사한 코호트 연구가 2023년에 나왔는데, 거기서 보니까 남성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이나 아보카도를 먹으면 전체 암이 15% 예방된다, 감소하는 걸로 나왔어요. 특정 몇 개의 암들도 예방하는 걸로 나왔고요. 아쉽게도 여기 췌장암이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었습니다. 여성에서는 그냥 관련 없다, 아보카도랑 암이랑 관련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유발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나머지 기타 간접적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뭐 아보카도에 많이 들어있는 불포화지방산을 많이 먹으면 췌장암 8% 감소된다, 예방된다, 이런 연구가 있고, 반면에 포화지방은 췌장암을 유발하더라, 뭐 이런 연구가 있긴 했습니다. 이게 뭐 불포화지방이라는 게 아보카도를 대표하진 않지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17년에 과일과 채소는 췌장암과 중립이었다. 뭐 역시 채소와 과일의 대표 주자가 아보카도는 아니지만, 이런 걸로 간접적으로 봤을 때 모든 이 네 가지 연구를 봤을 때 최소한 아보카도는 췌장암을 유발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게 연구를 한참 더 기다려 봐야겠지만, 아보카도는 어떻게 봐도 지금까지 나온 인류가 밝혀낸 모든 증거로 봤을 때 췌장암을 유발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예방하면 예방했지. 자, 여기까지 탄수화물 끝이고, 단백질, 이거는 뭐 어떤 증거들을 봐도 다 중립으로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식물성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을 분리해서 봐도 췌장암과는 다 중립이더라고요. 그냥 단백질은 중립이다. 단백질 종류 중에 아까 닭고기, 생선 다 중립이었고, 계란이 살짝 의심되긴 하는데 얘도 결과들이 좀 상반된 게 혼재돼 있어서 지금까지 결과로는 중립인 것 같다. 좀 그런 결론입니다, 단백질은. 자, 하지만 단백질 급원 중에 가장 뜨거운 화제, 적색육과 가공육. 얘가 상당히 해석하기가 어렵고 논문마다 결과가 상반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메인 주제, 적색육과 가공육, 무엇이 정답인가 살펴보면, 자, 아까 우산 리뷰에서 제일 근거 등급이 높은 2012년 논문은 유발하는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일 증거 등급이 높은 메타 분석이 맞는 거잖아요, 사실. 유발하는 거 맞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주 최신 연구 2023년에, 이게 재밌는 게 2016년부터 나온 코호트나 사례대조 연구만 모아서 메타 분석을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2012년 연구 이후에 나온 것만, 그 메타 분석을 할 재료 논문들도 그 다음에 나온 것만, 그러니까 메타 분석이면 보통 서로 겹치거든요. 그래서 메타 분석이 비슷비슷한 결과가 나오는데, 딱 그 2012년 메타 분석에 쓰였던 그 논문들 싹 제외하고 그 다음에 나온 코호트나 사례대조 연구만 모아서 메타 분석을 해보니까 얘는 적색육도 췌장암하고 중립이었고 가공육도 중립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등한 메타 분석에서 결과가 다르게 나온 거죠. 2012년에는 가공육이 19% 증가해서 췌장암을 유발했고, 적색육은 남성에서만, 여자분들은 적색육을 먹어도 췌장암과 연관이 없었고, 남자분들이 적색육을 먹었을 때 29% 췌장암이 증가하는 걸로 나왔는데, 2023년 연구에서는 가공육도 유발 안 하고 중립이고 적색육도 중립이었다는 거죠. 최신 연구들만 모아서 다시 메타 분석을 최신으로 돌려보니까. 자, 그래서 저는 가공육은 굳이 빡세게 이거를 그다지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공육은 췌장암 일으키든 안 일으키든 안 먹어야 되는 게 맞으니까, 일군 발암물질이니까. 가공육에 들어있는 아질산염 때문이죠. 이거 뭐 요즘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아질산염과 햄철이 이렇게 위산에서 만나면 니트로소함물이라는 일군 발암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가공육이 일군 발암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췌장암만 봤을 때는 가공육은 사실 애매모호합니다. 일으키냐 안 일으키냐 조금 결과들이 혼재되어 있지만, 아까 술하고 똑같은 거죠. 그걸 굳이 따질 필요는 없죠. 사실 뭐 췌장암만 병이 아니기 때문에 가공육은 안 드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적색육은 우리가 먹고 싶잖아요. 저도 먹거든요. 많이 먹고 수육을 해서 먹으면 또 건강하기 때문에 적색육은 빡세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적색육이 왜 2012년 메타 분석에 유발한 걸 나왔는데 2023년 최근 메타 분석에서는 유발하지 않은 걸로 나왔는지, 그 최신 메타 분석한 논문에 그 이유가 적혀 있어요. 자, 이 논문 자체에 적혀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얘기한 겁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자, 보시면 메타 분석 재료로 쓴 연구들도 20년 미만으로 짧게 관찰한 연구가 3개 있었고 20년 이상 길게 관찰한 연구가 4개 있다는 거죠. 이렇게 따로 떼가지고 다시 메타 분석을 돌려보니까 20년 미만으로 짧게 관찰한 연구 3개만 돌렸을 때는 췌장암과 중립이었는데, 20년 이상 본 4개의 연구를 메타 분석하니까 확실히 적색육이 췌장암을 일으켰다는 거죠. 18% 높게 나타났고, 심지어 이 4개의 논문 간에는 결과 간의 이질성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동일한 결과가 4개 다 나왔다는 거죠. 반면에 20년 미만으로 짧게 관찰한 논문 3개는 이질성이 매우 크게 나왔어요. 결과가 상반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 20년 넘게 본 적색육 췌장암 관찰 연구는 20년 전부터 적색육을 오래 먹어온 사람이, 아까 췌장암 걸리는데 10년 걸린다고 했죠. 충분히 췌장암 걸릴 기간만큼 먹으면서 췌장암이 걸려가지고 연관이 18% 높게 나타난 걸로 나왔는데, 20년 안 된 연구들, 뭐 5에서 10년 이런 연구들은 이미 췌장암이 걸려가지고 입맛이 뚝뚝 떨어진 사람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도 췌장암 증상 영상에서 충분히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췌장암 진단 3년 전부터 살이 빠집니다.
그래서 뭐랄까 정말 췌장암의 씨앗, 뭐 췌장암 전 단계 이런 것만으로도 입맛이 뚝뚝 떨어진다는 거 실제로. 그래서 5에서 10년간 관찰한 연구들에는 어떤 함정이 두 가지 숨어 있냐면, 첫 번째는 췌장암의 전 단계나 아주 극초기 1기 정도의 췌장암만 이미 가지고 있던 분들이 섞여 들어와서 이분들이 암 때문에 입맛이 뚝뚝 떨어져서, 또는 췌장 이 지방 효소 같은 게 잘 안 나와서 소화가 안 되니까 적색육을 먹는 빈도가 줄었는데, 나중에 5에서 10년 지나니까 췌장암이 걸렸네, 근데 보니까 고기 안 먹었었네, 안 먹은 사람이 걸렸네,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은 고기를 안 먹고 췌장암 걸린 게 아니라 췌장 걸린 사람이 고기 안 먹은 거였다는 거고요. 또 반대로 이미 건강한 사람은 고기 많이 먹고 췌장암 걸리기까지 시간이 5에서 10년은 너무 짧다는 거죠. 아직 췌장암이 안 걸려서 5에서 10년 뒤에 결과값이 그렇게 고기 많이 먹고 췌장암 안 걸렸다고 나온 건데, 사실은 고기 먹고 췌장암이 안 걸린 게 아니라 그냥 췌장암 안 걸린 사람이 고기를 많이 먹었다는 거죠. 요 두 그룹이 섞여 들어가니까 5에서 10년까지만 봤을 때는 고기를 먹고 췌장암이 안 걸린다는 거죠. 중립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자, 닥터는요 또 시나리오 쓰고 있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한 얘기 아니고 이 논문에서 한 얘기고, 저도 고기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이런 단기 연구들은 역인관계가 있다고 이 논문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표에서 분리까지 자기 논문에서 이렇게 다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적색육이 일단은 췌장암을 걸린다 치고, 그럼 왜 걸리냐? 그게 적색육이라고 걸리는 건 아니에요. 적색육을 뭐냐면 구웠을 때,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스테이크, 햄버거, 이런 적색육 구이가 발암물질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두 가지가 유명한 게 헤테로사이클릭 아민하고 다음 방향족 탄화수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 벤조피렌 같은 그 다방탄이 있는데, 구울 때만 거의 나옵니다. 이 뭐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은 이제 고기 자체 성분들이 변하면 생기는 거고, 구우면 벤조피렌은 잘 알다시피 이제 숯불 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후라이팬으로만 구워도 훨씬 줄어듭니다. 뭐 거의 100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고기 구이로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숯불 구이는 먹지 말자, 뭐 그런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 얘기는 제가 많이 했지만 이 연기가 묻는다는 거죠. 고기에 또 탄 부분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제가 말씀드리기에 좀 정말 조심스러운 면이 있긴 한데, 벤조피렌, 다음 방향족 탄화수소, 이게 유튜브에 제가 너무나 좋아하시는 교수님께서 흡입했을 때 폐암만 걸리지 먹는 건 상관없다, 먹는 건 발암물질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은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많을 것 같은데, 먹는 것도 걸립니다. 먹는 벤조피렌도, 먹는 다음 방향족 탄화수소도 명백한 1군 발암물질입니다. 기전 근거, 동물 근거, 사람 임상 증거 다 있습니다. 대장암뿐만 아니라 췌장암도 명백한 1군 발암물질이 맞습니다. 먹는 벤조피렌도. 그게 이제 먹는 건 괜찮다는 근거가 이제 우리 장에 이 벤조피렌 분해 효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논리이긴 한데, 사실 그 말은 맞지만 이 벤조피렌 장에 있는 효소가 너무 농도가 낮아요. 간에 뭐 1-20%밖에 안 됩니다. 조금 낮지만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벤조피렌을 마시면 뭐 폐암 걸리는 건 확실하지만, 먹어도 대장암 걸리고 위암 걸리고 비장 걸리고, 여기 안 나오지만 췌장암도 걸립니다. 벤조피렌 얘기입니다. 탄고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벤조피렌은 명백하게 먹어서 췌장암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숯불 구이를 하면 벤조피렌이 뭐 100배 이상 증가하니까 고기에도 묻어 있거든요. 특히 탄 부분에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암이 충분히 걸릴 수 있고, 그러니까 적색육이 20년 넘게 먹으면 췌장암을 유발하는 거에는 구운 고기가 기여를 했다는 거죠. 게다가 또 위험한 게, 탄 고기에 있는 벤조피렌과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 아까 나왔던 그 과당, 콜라, 걔들과 시너지를 낸다고 합니다. 벤조피렌과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은 케이라스 변이를 일으키는 DNA 손상을 유발하고요. 과당은 mTOR C1을 자극해서 이게 서로 암 발생을 촉진시킨다 하거든요. 그래서 고기 드실 때 술도 안 되지만 콜라도 안 된다는 겁니다. 췌장암 측면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고기 먹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고기 드셔도 되고, 제가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얘기한 게 삶아 드시면 됩니다. 자, 이거 지난 육식맨님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직화구이를 하는 것과 물에 삶는 거에서 다음 방향족 탄화수소 차이가 108배,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 41배. 그러니까 삶아 먹으면 그만큼 거의 안 나온다는 거죠. 그 맨날 수육만 어떻게 먹고 사노? 자, 물에 삶는 요리가 수육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육회, 샤브샤브, 수육, 찐만두, 찌개용 고기, 서울식 불고기, 장조림, 냉면에 들어간 편육, 갈비찜, 갈비탕,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저온 요리로도 우리가 적색육을, 돼지고기를, 소고기를 충분히 맛있게 다양한 요리법으로 건강하게 즐길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고기 어떻게 먹느냐, 자, 굽기, 튀기보다는 수육찜, 삶고 찌고 저온 요리로 해서 드시고, 채소, 우리 벤조피렌, 헤테로사이클릭 좀 먹더라도 얘들을 항산화를 좀 시킬 수 있는 그런 채소들 많이 싸 드시고, 탄부위 제거해서 드시고, 이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탄부위 제거하는 거 의미가 매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숯불에 기름 탁
해서 연기 발암물질 파티 안 생기도록 그 기름 안 떨어지게 주의하시고, 요 두 가지만 해도 벤조피렌 포함한 1군 발암물질 엄청나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술은 콜라와 드시지 말고, 이게 또 술도 못 먹게 하고 콜라도 못 먹게 하면 좀 애매하긴 한데 제로 이런 거 드시면 되고, 물론 이제 물이나 뭐 차 이런 게 제일 좋긴 하지만 정 안 되면 제로로 드실 수 있습니다. 가공육은 뭐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죠. 쌉 그냥 이거는 끊어야 되고요. 햄, 소시지, 베이컨, 스팸. 그래서 췌장암이 10년 지나야 걸린다. 이거는 제 뇌피셜이 아니고 여러 연구로 입증이 돼 있는 사실입니다. 뭐 췌장암뿐만 아니고 모든 암이 그렇긴 합니다. 흡연이 명백하게 췌장암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근데 금연을 하면 최소 10년은 지나야 그 위험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10년 전에 담배 폈던 것까지 췌장암을 다 유발하는 게 입증이 다 돼 있고요. 흡연 췌장암 연구에서도. 그 다음에 산재, 우리 직업적 노출, 발암물질 들이마시는 무슨 재련소라든지 이런 데서 췌장암 발병하는 연구를 봐도 최소 10년 이상 근무해야 췌장암 발생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흡연과 산재 연구에서 췌장암은 최소 10년입니다. 10년부터입니다. 10에서 50년까지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췌장암이 굉장히 느린 암이라서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모든 암이 그렇습니다. 가장 짧은 암도 백혈병, 발암물질 우리 무슨 반도체 공장이나 그런 발암물질 노출되고 최소 5년입니다. 제일 짧다는 그 백혈병이 5년이고 췌장암이 10년부터 생기니까 10년 미만의 적생육과 췌장암 연구는 역인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20년 미만 연구들에서는 이미 췌장암 걸린 사람들이 포함이 되면서 연관성이 희석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설명이 되겠고, 이게 논문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적색육이나 여러 포화지방이나 이런 얘기하면 제 얘기가 아니고 시나리오 쓰고 있는 이 XX가 이런 게 아니라 이 논문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논문에 그렇게 나온 걸 제가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든 적색육이 먹어야 되는 음식이어야만 하는 분들이 계신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이 논문이 못 믿겠다, 그분은 다음 논문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자, 2022년에 미국인 10만 명을 8.8년간 관찰해서 402분의 췌장암이 생긴 관찰 코호트 연구가 있습니다. 이거 딱 봐도 이제 제 영상 지금까지 쭉 잘 보신 분이라면 8.8년 짧겠구나, 이거는 췌장암 걸릴 기간이 안 됐겠구나, 이거를 알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걸 무시하고 봤을 때는 굉장히 잘 된 연구가 맞죠. 여기서 이제 모든 튀김과 췌장암이 연관이 있는지를 본 연구예요. 어떤 튀김들이 포함이 됐냐면 감자튀김 기본이죠. 근본이고, 이거부터 시작해서 생선튀김, 그다음에 칩스도 봤어요. 이게 감자칩 이런 과자도 봤고, 그 다음에 볶음도 다 봤어요. 스테이크부터 해서 햄버거, 베이컨 이런 거 싹 다 봤고요. 치킨하고 우리 튀김의 양대 산맥이죠. 어쨌든 모든 튀김 다 넣고 10만 명을 8.8년간 관찰을 했습니다. 췌장암 402분 걸렸고요. 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튀김을 먹으면 췌장암이 36% 예방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예방되죠. 역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은 튀김 드셔야 되는 겁니다. 튀김이 췌장암을 36% 예방했습니다. 유발이 아니고. 볶음은 중립이었어요. 그러니까 볶음보다 튀김이 췌장암에 더 좋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적색육을 지지하는 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그룹에서 식물성 기름으로 튀기는 거 가장 최악으로 보잖아요. 그 식물성 기름으로 튀긴 음식이 췌장암을 무려 36% 예방했어요. 그래서 감자튀김, 생선튀김, 치킨, 칩스를 하나하나씩 분석해 보니까 칩스가 범인이었다는 거죠. 칩스가 32% 예방했고, 이 칩스를 빼보니까, 이 칩스라는 게 이제 감자칩, 또띠아칩, 옥수수칩, 이런 나초 이런 겁니다. 이런 과자들, 우리가 치면 포카칩, 포테토칩 이런 거 빼보니까 튀김, 딥프라잉에서 중립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통계적 의미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대박이잖아요, 이거. 여러분, 오늘부터 췌장암 예방하려면 포카칩 하루에 10봉지씩 드셔야 됩니다. 와, 오늘부터 그냥 포테토칩 그냥 조진다, 생각이 잠깐 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시잖아요. 이게 바로 역인과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입맛이 없을 때, 약간 기름진 걸 소화 못할 때, 약간 고지방, 고탄수화물 음식을 피하고자 할 때, 아무래도 식사에 해당되는 감자튀김, 생선튀김, 치킨보다는 과자를 줄이겠죠. 칩스를 줄일 확률이 많고, 좀 소화가 안 돼도 그나마 감자튀김이나 이런 거는 미국에서는 식사니까 좀 덜 줄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식사는 그래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을 거니까. 반면에 이제 췌장암이 없는 분들은 과자 많이 드셨겠죠. 근데 이제 8.8년 만에 췌장암이 아직 안 생긴 거고요. 이거는 명백한 역인과관계가 맞고 기간이 10년이 안 됐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적색육의 그 기간에 따른 역인과관계를 부정한다면 이것도 부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포카칩이 췌장암을 예방한다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감자칩이 췌장암을 유발한다는 걸 인정을 안 하려면 아까 그 적색육의 20년 미만의 역인관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거의 뭐 같은 연구긴 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기간이 너무 짧으니까 근거로 못 쓴다고 쳐도 감자튀김은 너무 췌장암을 유발할 거는 같잖아요. 그래서 감자튀김과 췌장암에 대한 연구가 없나 쭉 찾아보니까 2021년에 감자와 모든 암에 대해서 체계적 검토와 용량 많은 메타 분석한 게 있더라고요. 이 논문에 보니까 감자와 췌장암은 분석해놓은 논문이 있긴 하던데 거기서는 살짝 높이긴 했지만 통계적 의미 있는 정도는 아니고 경계선에 걸려 있었다. 근거는 매우 낮았다. 이렇게 나왔고요. 감자튀김은 분석이 없었어요. 연구가 없었어요. 논문이 없었어요. 감자튀김과 소화기 암이 있었습니다. 감자튀김은 소화기 암을 약간 늘렸지만 역시 의미가 있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췌장암이 어떻다는 얘기 자체는 없었고요. 그러면 감자튀김이 우리가 아크릴아마이드 이군 발암물질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뭐 췌장암, 소화기암은 아니다 쳐도 무슨 암과 연관이 있길래 이군 발암물질이 됐나? 감자튀김이 정말 위험도를 명백하게 높이는 암은 요러 개의 암이었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감자튀김에 있는 아크릴아마이드는 흡수가 빠릅니다. 그래서 흡수가 빠르다는 말은 소화기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위암, 간암, 대장암, 췌장암은 연관이 좀 적은데 발암물질 노출 시간이 짧은데 대신에 소변에 오래 머무릅니다. 그래서 신장, 요관, 방광 이런 데 아크릴아마이드 노출 시간이 길기 때문에 신장암 2배, 방광암 6배, 요로상피암 뭐 1.6배 이렇게 올라갈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광암 정도는 거의 확실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는 어쨌든 이군 발암물질 추정이고 그 추정이라는 아크릴아마이드의 발암 근거로서 가장 높은 부분은 요러 개 암이라는 거죠. 췌장암은 조금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뭐 안전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자, 그래서 지금까지 췌장을 유발할 것 같은 음식들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것들 전부 다 논문 다 살펴봤고 이거를 총 종합해서 딱 티어 어떤 게 췌장암을 유발한다, 어떤 게 유발하지 않는다, 어떤 건 예방한다 피라미드로 티어를 나누면 역시 제일 확실한 거는 술과 콜라입니다. 술은 물론 이제 하루에 2잔 이상부터 확실하고요. 한 잔이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콜라는 정확하게는 이제 핵산과당, 더 정확하게는 과당, 그냥 과당, 뭐 기타 과당이든 결정 과당이든 어쨌든 과당. 과당은 거의 확실히 췌장암을 유발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다만 김밥, 떡볶이, 정제 탄수화물은 그 자체는 중립일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근거는 낮지만 그러니까 김밥, 떡볶이 많이 먹고 비만이 되거나 지방간이 생기거나 대사증후군이 생기거나 당뇨가 생겨야 췌장암이 생기는 거지 비만이 췌장암을 일으키는 거지 김밥, 떡볶이에 발암성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김밥, 떡볶이는 죄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티어는 이제 아마도 일으킬 것 같은 췌장암만 봤을 때 이거 2개가 1군 발암물질에 치면 요거 2개가 2군 발암물질에 해당하는 거죠. 뭐 그게 맞는 비율은 아니지만 가공육이 원래 사실은 훨씬 더 1군 발암물질이 맞지만 췌장암만 봤을 때입니다. 그랬을 때는 이 티어 추정 그레이드로는 탄고기, 가공육 2개입니다. 가공육보다 탄고기가 더 근거가 높아요. 20년 이상의 메타 분석에서는 거의 일관되게 확실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결국 술과 고기를 내오거라. 술과 고기를 먹으면 게다가 고기를 숯불에 구워서 태우면 그리고 술은 술과 고기를 먹을 때는 항상 2잔 이상 먹으니까 이렇게 드시게 되면 췌장암 걸립니다. 여러분 술과 고기를 내오시면 췌장암이 걸린다는 거. 3티어 중립 과일들은 과당이 많지만 그래도 액상과당에 비하면 훨씬 양이 적고 항산화물질도 같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중립이 맞는 거. 최소한 예방하면 예방했지 일으키진 않는다는 거. 아보카도도 과일만큼의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지금까지 연구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역시 예방하면 예방했지 일으키진 않을 것 같다는 거. 나머지 모든 음식들은 거의 다 불확실하거나 중립이거나 애매하거나 논문들이 결과가 상반되거나 그런 것들입니다. 나머지 모든 음식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은 정제 탄수화물도 정제 탄수화물 자체만 보면은 3티어가 맞고요. 예방하는 거 4티어 통곡물, 십자가, 특히 양배추 지난 제 영상 참고하시면 되고 알리움 채소, 양파, 마늘, 그다음에 견과류 사실은 이제 뭐 이런 애들을 꼭 많이 먹으라기보다는 이런 애들로 주로 구성된 건강한 식단 그런 걸 많이 드시면 췌장암이 예방된다는 지난 영상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그 영상 참조하시면 되고 이런 거 위주로 많이 드시면서 이런 것도 충분히 드시면서 술, 콜라 피하자. 고기도 탄 부분은 피하자. 이렇게 오늘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밌는 논문이 있더라고요. 저 모든 걸 췌장암 걸릴 것 같은 나쁜 음식들을 다 먹어보는 식단. 붉은 고기와 가공육, 감자칩, 설탕이 들은 음료, 과자류, 고지방, 유제품, 계란,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식단 이름이 바로 서구식 식단입니다. 이런 서구식 식단을 먹으니까 여성은 또 상관은 없었긴 한데 남성에서 췌장암이 2.4배 늘었다. 저 위험한 걸 다 해보니까 췌장암이 2배가 넘게 더 많이 걸렸다는 거죠. 확실하게 위험도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 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별도로 다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다 한꺼번에 먹었을 때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실험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금주하시고 과당 끊으시고 고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육찜, 채소 많이 드시고 탄 부위 제거해서 드시도록 하고 오늘도 세 줄 요약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은 여기 봐주세요.